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은입니다. 오늘 저의 콘텐츠는 이제 저의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약대를 어떻게 갖는가에 대한 콘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약대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즉, 약대에서 나를 평가하는 항목에는 뭐가 있나요? 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적대입니다. 첫 번째, 전적대라는 건 지금 약대가 2 더하기 4년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예과, 본과로 나눠서 그 한 의대, 단과대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반면에 약대는 현재 이 2년을 다른 과나 다른 학교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피트 시험을 중간에 한번 봐서 다시 한번 입시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편입 과정을 통해서 이 4년만 약대에서 새로 다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하는 항목은 바로 GPA입니다. 제가 전적대를 다니는 동안에 대학교를 성실히 다녔는가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전적대에서의 성적, 세 번째는 영어 성적, 그리고 네 번째는 피트 성적이죠, 당연히. 이걸 까먹을 뻔했어. 네, 피트라는 그 입시 시험 성적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서류, 면접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대학 입시를 치를 때부터 약대에 대해 생각이 강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과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가장 좋아했던 과학 과목이 화학이랑 생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초과학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과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웬냐, 완전 약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약대 입시 설명회를 갔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메가MD 이제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상담을 해주시는 부스가 있었어요. 이제 아는 분이 약대 입시를 준비하셨을 때 도움이 많이 됐다는 선생님이 있어서 그분 부스를 저희는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제 처음 메가MD 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되어주셨어요. 메가MD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라고 강사분들 외에 저희를 이제 전담으로 케어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때문에 저는 신촌 종합반을 추천을 해주셨고 그러면 여기를 나중에 다니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설명회에서는 이제 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설명회를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다면 진짜 꼭 가는 걸 추천을 해요. 가면 진짜 자료도 엄청 많이 주고요.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유교학 책 이런 것도 공짜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붙었던 학교가 총 3개였습니다. 고대 생화고, 화생고 같은 거기를 붙었고요. 그 다음에 연대 생화학과를 붙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를 이렇게 붙었었어요. 그래서 이 3개 중에 그럼 뭐가 좋을까? 나는 어디를 가야 약대를 잘 갈 수 있지? 이제 또 의문점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러면 또 이제 상담을 하러 갔어요, 학원에. 아직 학원 다니지도 않는데 갔어요. 거기서는 카이스트를 가라. 그래서 카이스트를 갔습니다. 카이스트를 가서는 이제 카이스트 1학년은 무학과 제도이기 때문에 2학년 때 과를 정할 때는 화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화학과로 진학을 한 이유는 거기도 그 화생공 공대가 있는데 아무래도 수학에 좀 자신이 없는 저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하는 공대보다는 어차피 내가 약대를 갈 거라면 좀 더 기초과학에 많이 그런 강좌가 많이 열리는 과를 진학해야겠다 해서 화학과를 진학하게 됐어요. 보통은 당연히 자기 자교생을 좋아하죠. 서울대면 서울대를 좋아하고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전적대를 좀 크게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적대를 좀 많이 보는 편이라서 주로 오는 학교가 서울대, 고대, 연대, 카이스트, 포항공대도 있네요. 성대, 한양대, 이대 요 정도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성적 관리입니다. 성적 관리는 이제 제가 학교의 제도를 많이 이용했던 편입니다. 카이스트는 들어갈 때 영어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영어 시험에서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 나오면 그
그 기초 영어라는 수업을 굳이 수강하지 않아도 학점이 인정이 돼요. 또 들어갈 때 화학이랑 물리였던 것 같아요. 이 두 개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적이 좋으면 그 기준대로 A-까지는 잘라서 애플, 에제, 에마까지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그 기본 수업을 듣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을 봐서 A-를 받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2학년을 편입하기 전에 수료라는 걸 하긴 해야 돼요. 전 학교에서. 그래서 지금은 제가 찾아봤는데 2학년 수료 학점이 68학점으로 나와 있어요. 2년간 4학기를 다니면서 68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3학점 까고 이러면 제가 들어야 되는 학점의 수가 좀 줄었겠죠. 그러면 다른 과목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 GPA 잘 받는 데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정확한 제 학기별 성적을 카이스트 포털에서 보려고 했는데 지금 자퇴 처리가 돼서 포털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학기별 정확한 저의 그 성적은 알 수 없지만 제가 약대 지원할 때 GPA 성적은 100점 만점 중에 93.77점이었네요. 영어 성적은 2년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카이스트 입학하기 전에 미리 영어를 저는 따놓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탭스 점수는 800점이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크게 도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게 저는 나 외국에서 어렸을 때 살다 왔어가지고 피트 점수는 이제 당연히 피트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HS 반을 다닐 때 교수님, 강사님들이 저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트 학원은 어떤 식으로 다녔냐면 그 신촌 종합반을 1학년 여름부터 다녔어요. 1학년 여름부터 다녀서 여름 방학이나 주말에는 학원을 나오고 학기 중에는 이제 보강 동영상이라고 보통 오프라인을 수업을 하면 그 수업을 다시 복습하거나 수업 때 좀 졸았거나 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측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는 인강처럼 들으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피트를 했어서 좀 많이 빡세게 한 편이긴 해요. 이게 진짜 서러워요. 왜냐면 이 서러운 포인트가 언제냐면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중간고사,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볼 때는 그 중간고사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내 성적도 중요하니까. 그럼 그동안은 그 피트 보강 동영상이 엄청 밀려있어요. 그럼 중간고사 끝나고 친구들이 다 놀러 갈 때 저는 도서관에 남아서 그 보강 동영상을 보면서 밀린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싫었어요. 진짜 도서관에 나 혼자서. 그래야 저는 카이스트 다닐 때는 제가 라떼 준비한다는 걸 굳이 막 말하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걸 하소연할 상대도 막 마땅치 않았고 이래서 좀 서러웠던 기억이 지금 생각해보면 생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외우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를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일반 생물학 책을 캠벨 책이랑 박쥐 책을 저는 고등학교 때 아예 박쥐 책을 했거든요. 피트 학원에서는 캠벨 위주로 하고 박쥐에만 있는 내용을 좀 추가로 하셨어요. 저희 교수님은.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진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정리가 중요해요.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같은 단원이어도 캠벨에는 그게 5장이에요. 그 5장과 이제 박쥐 책에서는 그게 3장이란 말이죠.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링 파일을 정리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수업을 들어도 여기에 다시 이렇게 꽂아서 넣으면 순서대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권화 시키는 것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저희 교수님은. 그래서 내가 뭐 수업을 듣거나 수업을 들은 내용이랑 그다음에 이제 제가 문제를 풀다가 새로 알게 된 사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에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면 한 번에 후루룩 읽으면 뭐 그 강의랑 문제풀이랑 이런 거를 한 방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물은 이렇게 단권화 과정을 통해서 진짜 열심히 외웠던 것 같아요.
일단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를 해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둘 다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아마 수업할 때 알려주실 거예요. 약간 꿀팁 같은 거? 수학 같아가지고 화학이랑 물리 같은 경우에는 푸는 방식이 진짜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단진동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단진동에서 뭐 그 길이 변형 길이가 뭐 0인 지점이 어딘지를 딱 알아야 되고 힘의 평형이 일어나는 지점이 어딘지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결국 그 값을 우리가 찾아내서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화학이랑 물리는 일단 공식이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내가 이해를 정확히 한 다음에는 그 공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공식은 일단 내 머릿속에 다 있잖아. 그럼 그걸 이제 정확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익히는 방법은 문제풀이밖에 없다는 거죠. 학원에서 주는 책이 이제 아무래도 기출문제 위주거나 이러면 좀 문제들이 겹쳐요. 그런 거를 굳이 막 여러 번을 사서 볼 필요는 없고 이 책이거든요. 심구영 교수님이 그때 저희한테 만들어서 주셨던 건데 이거는 제가 아직도 깔끔하게 보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도 책이 안 풀었거든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풀은 거예요. 이렇게 답이랑 문제랑 답만 이런 식으로 풀고 틀린 거를 이 책에 표시를 해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제가 한 번 틀렸던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 책을 한 번 더 풀고 뭐 좀 여유가 되면 두 번을 쭉 다 풀고 만약에 여유가 없으면 제가 틀린 문제들만 다시 한번 새로 풀어보는 거죠. 유기는 진짜 제가 뭐라고 조언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유기도 저는 교수님 하라는 대로 다 하긴 했거든요.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외우긴 하고 이랬는데 유기는 어렵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심지어 카이스트에서 유기 수업을 듣고 갔는데 그리고 저는 또 피트를 학원에서 다니는 걸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방학 때나 주말 때만 HS반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반에 다녔던 분 중 한 분이 한양대인가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합격하고 뭐 이렇게 합격 후기 이런 거 나누러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하루에 4시간인가 잤나?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짜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HS반 이런 상위권 반은.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조금 멍 때리고 있거나 저는 진짜 많이 잤거든요. 학원 가서. 그런 거를 보고 있으면 너무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자극을 많이 받아서 같이 공부를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합격 수기를 보고 있는데요. 피트 과목별 학습 노하우를 제가 이때 적어놨었네요.